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찌주! 오늘 영상은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임대차 계약을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용어 같은 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구할 때 필요한 간단한 용어, 부동산 계약하는 과정,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가, 전세 이자랑 전세 한도, 비용 계산하는 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매매랑 임대라는 게 있어요. 매매는 돈 주고 사는 거, 임대는 빌리는 거예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를 해주는 사람, 집주인이고 소유자예요. 임차인은 세입자, 거주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등본을 떼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은 세대주랑 세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의 주인, 이 집의 가장 같은 세대주가 있고요. 세대원은 이 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세대주가 돼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한 2년 정도, 뭐 1년이나 더 연장해서 4년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전세는 2년 정도 계약을 해요. 2년 동안 내 전세 보증금, 전세금을 맡기고 살다가 내가 나갈 때 2년 뒤나 뭐 4년 뒤나 나갈 때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걸 전세라고 해요. 월세는 월세, 매 월마다 한 달마다 집세를 내는 계약을 월세라고 해요.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형태가 보증금과 월세 이렇게 구분이 돼요. 보증금이라는 게 보험금 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인질이라고 얘기해도 될까? 전세 보증금도 내가 인질을 가지고 있다가 한 1억, 2억 가지고 있다가 2년 뒤에 너가 나갈 때 이 돈을 돌려줄게. 월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500만원 인질로 가지고 있고, 만약에 월세를 납부를 못했다든지 TV를 뭐 깨트렸다든지 집 안이 파손이 됐어요. 그럴 때 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전세는 5천만원, 1억, 2억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위험성을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또 전세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세 매물은 없다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 너무 드물어.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처럼 매월 월세를 받는 게 더 이익이에요. 물론 이제 전세 받는 이유들이 각자 있지만 전세 집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비싸요. 보통 전세는 옵션이 있는 집이 굉장히 드물죠. 이 옵션이라는 게 가구예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나 침대, TV 이런 가구들을 다 옵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세일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없거나 가스레인지랑 에어컨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간다든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는 일반적으로는 1년씩 계약을 많이 해요. 가끔 가다가 저렴한 월세, 뭐 월 10만원, 월 20만원 이렇게 저렴한 집들은 집주인이 2년씩 계약을 해야 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의 장점은 보증금이 소액이에요. 300만원일 수도 500만원일 수도 1000만원일 수도 전세랑 비교해서는 보증금이 소액 금액이죠. 대신에 매 월마다 내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 아까 전세는 집에 가구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월세는 대부분 풀옵션이에요. 웬만한 가구들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가구를 따로 안 사도 돼요. 이사할 때 내 몸이랑 내 옷까지만 들고 이사를 해도 돼요. 혼자 살 때 관리비라는 게 또 나와요. 공동전기, 정화조, 청소비, 건물 관리 업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15,000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월세랑 전세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관리비 얼마예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비싸.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공과금이라는 게 나와요. 수도, 전기, 가스 이 세 가지를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집은 관리비가 3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면 공과금은 나머지 두 개,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는 3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틀거나 겨울에 난방을 많이 떼거나 이럴 때에는 몇만 원씩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상 촬영하고 바로 이제 찍을 영상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여줄 건데 거기에서 융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융자나 근저당이나 둘 다 대출이에요. 이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잡았어요를 융자, 근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을 구할 때 내가 혼자 집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집들이 얼마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이고 이런 정보들을 모르잖아요. 그 정보들을 제공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주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 부동산의 소장이고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이제 계약하는 과정, 집 구하는 과정. 먼저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나를 봐야 돼요. 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자립지원금,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받잖아요. 이 500만 원이랑 디딤시아 통장에서 같이 해서 보증금을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돈으로 전세를 살 건지 월세를 살 건지 계약 종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전세를 살고는 싶은데 전세 집이 너무 없어요. 아니면 지금 전세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집이 없는데 이번 주에 아니면 이제 다음 달에 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돼요. 요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세를 사는 친구들은 대출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돈, 막 8천만 원, 1억, 1억 2천 이렇게 큰 금액이 없으니까 많게는 LH 대출을 받아요. 위탁 종료하거나 퇴소하고 5년 이내의 친구들은 이 LH 청년 대출 1순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자가 없거나 엄청 저렴해요. 아무튼 대출 신청을 먼저 한다. 대상자가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을 다니면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플들로도 보고 부동산에도 직접 찾아가고 LH 대출 가능한 집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는 최대한 저렴한 거 아니면 월세 30만 원, 월세 40만 원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부동산만 가지 말고 여러 부동산, 여러 집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집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에 메모를 할 수도 있고 저 집 사진 조금 찍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아, 이 돈이면 첫 번째 집이 제일 좋다. 아니면 세 번째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할 거예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찜공하는 걸 가계약금이라고 해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고 입금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계약금이고요. 이 집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채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계약금으로 찜공을 해놓을 수도 있고 아, 이 집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일단 전세 대출이 되는지 한번 심사를 넣어보고 싶어. 저 여기 대출 심사 넣을 건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지주동 몇 다시 몇 203호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거를 대출 심사를 넣는 건데 이 대출 심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 거예요. 아무튼 근데 심사 완료됐어. 아, 이 집에 LH 대출이 된대. 그러면 부동산이랑 법무사분이 따로 있어요. 계약 날짜랑 시간을 잡고 계약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집에 이사를 하려면 잔금까지 다 납부가 돼야지 내가 이 집을 이제부터 사용할 수가 있어. 그때부터 집의 도어락, 집 비밀번호를 내가 바꿔도 되는 거예요. 뭐 월세면은 더 빨리빨리 집을 구할 수가 있는데 LH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잔금까지 다 입금을 했으면 이제 이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LH 전세 지원 한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일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나와요. 광역시다 9,5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이 전세 대출이라는 건 사실 공짜는 아니에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율이 한 1%대에서 많아야 2%까지도 요즘에는 안 가던데 이 1, 2%는 진짜
저렴한 거야. 근데 여기서 보호 종료 아동이면 만 20세 이하, 만 20세니까 21살 이하는 이자가 없어. 그리고 보호 종료 5년 이내다. 나 이제 퇴소한 지 5년도 안 됐다 하면은 그 이자에서 50%가 감면이 돼요. 이자 계산하는 방법. 대출금, 내가 빌린 돈 곱하기 이자 나누기 12. 12달로 나누면 월 이자가 돼요.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갔어요. 이자는 2%로 계산할게요. 그럼 1억 곱하기 2% 나누기 12달 12는 16만 6천 원. 여기서 보호 종료 5년 이내다. 그러면 이자를 50%만 내면 돼. 16만 6천 원이 아니라 매월 8만 3천 원을 내는 거예요. 월세로 살면 매월마다 30, 40, 50, 더 많게는 70, 80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1억을 빌렸는데 매월 8만 원밖에 안 내. 이래서 생활비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니까 먼저 LH 대출로 알아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이 자립할 때, 자취할 때 비용 계산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월세가 나가든 아니면 대출 이자가 나가든 월마다 나가는 비용, 건물 관리비, 내가 사는 집의 공과금, 생활비, 식비, 교통비, 생필품이나 옷이나 이런 거 구매할 때 구입비 뭐 이런 거를 다 따진다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셋집에 들어가도 생활비가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월세를 산다 그럼 그 월세까지 더해서 나한테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가는지 이 고정 지출을 미리 계산을 해보세요. 집 고르는 방법, 위치 봐야죠. 교통, 지하철역 어디가 가까운지, 그럼 나는 이제 환승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 음식점이랑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공원 옆일 수도 있고,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집이 4층, 5층이면 내가 맨날 여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하고, 방향 중요해요. 이왕이면 남향이든 남동향이든 남서향이든 더 우선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집에서 빨래를 하더라도 빨래가 잘 말라. 이제 바닥 장판이나 도배 보면서 곰팡이 있는지, 이 집이 좀 습한지, 그리고 뭐 벽도 좀 두드려 보면서 방음이 잘 되는지도 집 보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통통 이러면 이제 가벽이니까 방음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돌멩이처럼 딱딱 이러면 이건 시멘트야. 수압 체크 많이 하죠. 변기물을 내리고서 세면대 물을 틀어봐요. 그러면 변기물 막 내려갈 때는 세면대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콸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온수, 냉수도 비교해서 틀어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물 잘 나오나 샤워기 잘 나오나 이렇게만 체크해도 충분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집에 이사를 해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막 4층, 5층인데 너무 물이 쫄쫄 나와. 아니면 변기를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 변기가 막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옵션, 여기에 없는 거, 신발장이 없으면 신발장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침대가 없으면 매트리스라도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가구가 뭐뭐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고, 집의 평수, 사실 평수보다 구조가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이왕이면 이 오픈형보다는 분리형, 주방이랑 분리된 데가 더 더 권장을 해요. 이렇게 현관이랑 방이 분리가 돼야지 복도에 사람들 다니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옆집 소리 이런 거를 조금 차단할 수도 있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냄새가 막 침대랑 내 옷이랑 다 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분리된 거를 조금 더 우선해서 보고, 더 넓게 살고 싶으면 오픈형을 가서 소파라든지 매트리스를 놔서 거기서 이제 공간 분할, 여기는 침실, 여기는 드레스룸, 여기는 주방,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중개사 좋은 중개사, 좋은 집주인이 가장 중요해요. 꼼꼼하고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는 중개사분을 만날 수도 있고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집주인이 저렇다, 그러면 나중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집을 나올 때도 문제가 생기고, 내 돈 막 안 돌려주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주인이 나랑 같은 건물에 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집 위층에 살 수도 있고, 저기 어디 멀리 서울에 산다, 집주인이 같이 사나 안 사나 궁금하면 이런 거는 이제 중개사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모든 집을 그렇게 다 체크하기에는 어렵지만, 내가 계약을 하려는 집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체크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오늘 영상 다 모르겠고 이것만이라도 듣고 가세요. 신분증이랑 계약서 확인 잘 하기. 내 앞에 나랑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아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지 막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앞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도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좌, 명의자.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 내가 보증금을 넣던가 월세를 넣던가 집주인 강철수가 맞는지 홍길동이 맞는지 이 집주인 계좌가 맞는지 명의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융자 확인하기. 이 건물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요거는 등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 분이 확인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잘 들어보세요. 또 건물 총 보증금. 이 빌라에 집이 10개가 있어요. 나 말고 나머지 집들의 총 보증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는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300만원, 500만원 이럴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24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사무소가 있을 거야. 요즘에는 행복센터라고 하거든요. 그 동사무소에 가서 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려고요.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돼요. 찌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쉽게 전달이 잘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면 물어봐요. 댓글 남겨도 괜찮고 메일 보내도. 메일이 제가 이제 더보기에 메일이 있거든요. 여기 집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수상해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계약서 진행하는 이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매매는 이게 뭔 소리야? 돈 주고 사는 거, 소유권을 사는, 소유권, 뭐 다가구 빌라, 다가구 이 집에서 갱신, 이 집에서 더 살겠다 이렇게 뭐 합의? 용어를 어떡하냐.